오늘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조국 사태를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었죠. 네, 서울 법대 교수이자 정의와 공정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에 편법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 전 대표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불거졌었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란 뜻의 조적조라는 말까지 유행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를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고 조국의 강은 지난 대선 때 야당에게 악재가 됐었다는 분석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네, 그런데 최종 판결까지 5년이나 걸렸네요. 네, 일반인이 피고인의 사건과 달리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 후 기소하는 데 넉 달이 걸렸지만 1심 선고까지는 3년, 대법원 선고까지는 기소 후 5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네, 일단 피고인이 5명이고 혐의가 13개여서 사건 자체가 복잡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여러 이유로 인한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1심 재판 도중 담당 판사 2명이 도중에 병가를 내면서 재판부가 3번 교체됐습니다. 2022년 초엔 검찰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5개월 동안 멈추게 됐습니다. 네, 조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법정 구속은 안 됐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 전 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2021년 1월 대법원 예규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법정 구속한다고 개정된 때문인데요. 하지만 1심 혹은 2심에서 징역 1년만 받아도 구속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법원이 권력자에게만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도 나왔잖아요. 딸 조민 씨 등 다른 가족의 재판, 수사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입학 원서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1심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